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세계 경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뭘 투자해도 재미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원유나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은 재미가 더더욱 없을 거라 봅니다. 이건 WTI 유가 차트인데 아찔하시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친구 이벤트가 다시 터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의 하락은 그 친구 때문은 아닙니다. 물론 그 친구와 관련이 전혀 없진 않습니다. 뉴스 하나 공유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3월 9일 오전 런던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 원유 가격은 배럴당 31.02달러로 전날 대비 배럴당 14.25달러 31.5%가 하락했습니다. 1991년 이래 최대 하락폭이고 2016년 2월 12일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원유 가격은 왜 이렇게 폭락했을까요? 항상 어떤 상품의 가격은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이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이 아파트의 가격은 계속 올라가겠죠. 이는 수요 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입니다. 반대로 어떤 지역에 아파트 공급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그 지역 아파트의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는 공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입니다. 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 2019년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원유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원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펙 회원국들과 비산유국인 러시아는 정기적으로 오펙 플러스라는 회의를 통해 원유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산 정책을 발표합니다. 만약에 원유에 대한 수요가 1 정도 감소한다면 공급 역시 1 정도를 줄이겠다고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원유 생산량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럼 원유 가격은 제자리를 유지하겠죠. 반대로 수요가 1 정도 감소할 때 공급을 그 이상인 2, 3 줄이게 되면 원유 가격은 오히려 상승할 거라 봅니다. 감산을 해서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그만큼 원유 자체 판매량은 줄어들겠지만 원유 단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익성은 확보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반대로 단체로 감산을 하지 않고 오히려 증산을 해서 원유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그만큼 원유 자체 판매량은 증가하겠지만 원유 단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많이 생산해서 싸게 팔 것인가 아니면 조금 생산해서 비싸게 팔 것인가. 지금까지 오펙 회원국과 러시아, 즉 오펙 플러스는 감산을 통해서 원유를 비싸게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하루 평균 170만 배럴 감산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3월 말에 감산 시한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은 3월 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추가 감산안을 논의했지만 비회원국인 러시아의 반대로 감산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사우디는 4월부터 하루에 1000만 배럴 이상 증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4월부터 모든 유종과 모든 수입 국가에 걸쳐서 배럴당 6에서 8달러 가량인 20% 정도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가 열받은 것입니다. 어쭈 러시아, 너네들이 감산 합의를 안 해?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우리 왕년에 잘 나가던 산유국이었어. 지금도 세계 제1의 석유 회사인 아람코를 보유하고 있어. 갈 때까지 가보자. 러시아는 도대체 왜 이런 악수를 뒀을까요? 제가 볼 때 감산 합의를 통해서 원유 가격 조절을 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과 그 친구로 인한 원유 수요 위축을 커버해야만 서로 생존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미국이 껴 있습니다. 감산을 통해 유가가 상승하면 미국 셰일가스 기업만 이익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셰일가스는 원유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합니다. 소비자 입장이라면 당연히 러시아산 원유가 아닌 미국산 셰일가스를 사겠죠. 하지만 셰일가스의 높은 시추 비용 때문에 원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는 넘어가야 셰일가스 기업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이하면 셰일가스 기업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죠. 러시아는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스스로도 손해볼 것을 아주 잘 알면서도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 감산 합의를 하지 않고 원유 증산을 통한 유가 하락에 베팅한 것입니다. 미국 셰일가스 회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회사채 시장에서
에너지 섹터의 비중이 꽤 됩니다. 게다가 셰일가스 기업들은 재무 상태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CCC 등급인 회사가 꽤 많습니다. 만약에 유가가 계속 하락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셰일가스 기업들의 수익성은 계속 악화될 것이고, 이러한 낮은 등급을 보유한 셰일가스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서 회사채를 계속 발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실한 회사에서 발생하는 회사채를 누가 살까요? 예를 들어 곧 망하게 생긴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100원만 줘, 1년에 이자 5% 쳐줄게. 그럼 여러분 빌려줄 건가요? 안 빌려줍니다. 20%는 줘야 빌려주겠죠.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데 이자라도 많이 받아야겠죠. 여기서 말하는 5%, 20%가 회사채 금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여러분에게 돈을 가져가고 대신 1년에 얼마씩 주는 금리를 회사채 금리라고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도 회사채를 사지 않게 되면 부실한 회사의 회사채 금리가 오릅니다. 즉 많이들 알고 있는 하이힐드 채권금리 스프레드가 상승합니다. 채권금리가 오르면 회사 입장에서도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본 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지만, 기존에 이런 부실한 회사채에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회사채 금리 상승은 즉 회사채 가격 하락을 의미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가격 하락이 뻔히 보이는데 이걸 사람들은 들고 있을까요? 이런 정크본드에 투자한 사람들은 너도 나도 회사채를 팔고 떠나겠죠. 이러한 회사채 수요 감소는 더더욱 채권 금리 상승, 채권 가격의 하락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에 설명드린 CLO가 붕괴되면서 새로운 위기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당사자인 러시아가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는 유가 하락을 자국 화폐 가치 하락으로 방어할 가능성이 큽니다. 2014년도, 2016년도에도 비슷한 원유 공급 정책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가는 110달러에서 30달러 아래로 하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러시아는 루브라 평가 절하 정책을 통해서 유가 하락을 적정 수준에서 방어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는 루브라 평가 절하를 통해서 유가 하락을 방어할 작정입니다. 지금 러시아 화폐인 루블은 달러당 74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한국이 원유를 수출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정말 가정입니다. 그리고 유가가 50달러에서 25달러로 하락했다고 쳐볼게요. 유가가 50달러일 때는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이었다면 유가가 25달러로 하락했을 때 원달러 환율을 2400으로 올리면 됩니다. 그럼 과거의 1배럴당 원화 가격은 50달러 곱하기 1200, 6만 달러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1배럴당 원화 가격은 25달러 곱하기 2400, 이거 하면 이것도 역시 6만 달러가 되죠. 이런 식으로 유가는 하락했지만 결과적으로 자국에서 수출하는 원유 가격은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유가 하락에 비례해서 자국 화폐 평가 절하를 시키기는 어렵겠지만, 과거 2015년도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었고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서 꾸역꾸역 버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가 버티기 힘들면 백기를 들겠죠. 지금의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미국의 양적 완화입니다. 미국이 혹시 양적 완화를 한다 해도 지금은 국채만 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채 시장이 문제가 많죠. 연준에서 회사채까지 사들이고 싶으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거라 봅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빠른 의회 승인과 함께 양적 완화를 통해 회사채를 사들이면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물론 그 전까지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가능성이 클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친구에 이어서 러시아라는 새로운 복병을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투자 자산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때 1트라이온스당 1700달러를 일시적으로 상회했던 골드는 지금 조금 하락해서 1679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하락했을까요? 원유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혹시나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두려움으로 골드가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며칠 전 2월 28일 이때 장대 음봉을 기억하시나요? 이때에도 비슷한 논리로 인해서 골드가 1644달러에서 1580달러까지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번 원유 하락이 진정되면은
골드는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번 유가 파동이 장기화되거나 혹시나 모른 추가적인 강력한 악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골드는 한 차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거라 봅니다. 다음은 2년 만기 채권 금리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2년 만기 채권 금리는 0.35%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런 2년 만기 채권 금리는 지금 1에서 1.25% 사이를 움직이고 있는 미국의 추가적인 세 차례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 차례 금리 인하라 그럼 당연히 다가오는 3월 연준회의에서 무조건 금리를 내릴 것이고, 혹시나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 금리 스프레드가 급등하게 되면 추가적인 긴급 금리 인하도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 봅니다. 지금 금리 인하가 모든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을지 그거는 의구심이 조금 듭니다. 이런 금리 인하 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정책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라 봅니다. 그럼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